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유튜브 듣기에 아주 좋은 휴일 10월 3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대입니다. 자, 뉴스 리액션은 이거 읽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영화 시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김은지 기자는 어디 가 있으니까 네. 저하고 오늘은 호흡을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뉴스 리액터 슬픔이 김민아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를 김종대 의원님 나올 때는 충청도 택시로 바꿔야죠. 코너 이름을. 네, 충청도 택시로 바꾸고 멘트도 한 발 더 깊이 있게 엑셀레이터를 확 밟는다 이렇게 가야죠. 이럴 때 충청도 말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냅둬요. 냅둬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레리삐냐 레리꼬냐.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해야 이 언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냅둬요 개나 주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냅둬요. 그게 이제 레리삐. 그다음에 냅둬요. 내비둬 했을 때 계속 가라 그래. 이러면 레리꼬. 요 두 가지 의미를 식별하면 고수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노래나 한마디 해주시죠. 노래를. 레리꼬 레리꼬 뭐 이렇게 트로트 쪽으로 이거를. 레디꼬 레리삐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냅둬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뭡니까? 김건희 단수는 나 역시 좋지.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이건 뭔 소리요? 어제 JTBC하고 명태균 씨, JTBC가 이거 이렇게 써주면 안 돼. 그러니까 JTBC가 명태균 씨와 김건희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걸 보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앞둔 지난 2월에 이루어진 이 텔레그램 내용인데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김해에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면서 이 단수 공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이 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김 여사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이 무성했는데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공천과 관련해서 적어도 논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기본은 경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고 공천 개입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지금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명태균 씨와 여사의 텔레그램 보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이 이게 뭔 말이야? 기자들 얘기하는 거야? 네.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같이 얘기했던 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그건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시냐고 기자가. 나 참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왜 나와? 이게 참 무책임하고 소신 없어 보이는데. 자, 민아 씨, 여기서 텔레그램에서 말해요. 단수는 나도 좋지. 그러나 기본 원칙은 경선인데 약체 후보들 만나 설득해라. 이걸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공천 개입이죠. 공천 개입이? 네. 거리두기 아닌가? 공천 개입이죠. 공천 개입이에요? 네. 그 근거는? 근거를 물어보시면 근거는 없죠. 근데 이제 해석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대화인데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나 역시 단수가 좋다.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그 뒤에 무슨 그렇지만은 기본 전략이 경선이니까
약체 후보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수 공천을 해달라고 지금 명태균 씨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도 옮겼는데 오선 의원이 지역구도 옮겼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망신살이 뻗치니까는 단수 공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단수 공천이 되면 나도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애초에 김건희 여사한테 좋을 게 뭐예요? 단수 공천이 되면. 김영선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죠? 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원하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되기를 원하는데 왠지 모르겠으나 안 될 판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서 단수 공천이 안 돼. 미안한데 지금 나도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 뜻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네. 누구 때문에 안 돼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결국 경선을 하려면은 지금 갑자기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떨어져 가지고 당원도 못 모으고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체 후보들을 만나가지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일단 진압을 해라. 그 딜을 하든지 명태균 씨 잘하는 거 있잖아. 딜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기본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쨌든 경선에서 뭘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지금 공중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답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진짜 구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작전 지시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의 대화 내용을 지금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 준 게 아닌 거잖아요. 일부를 보여주고 그 일부를 JTBC가 텔레그램 내용을 자체를 입수한 게 아니고 본 거를 재구성해서 지금 보도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면은 이게 전체 맥락을 우리가 만약에 확인한다면은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평론가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서 계속 부글부글 하는 게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오늘 얘기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 네? 이게 뭐 내가 외로울 땐 누가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뭐 이런 겁니까? 그 윤복희 씨 노래 아닙니까? 네. 야. 나는 너의 그래서 아니, 이게 그거 여러분의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그 왜냐면 임재범 씨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렇구나. 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기자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인 거잖아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찬성 표결을 우리는 안 할 것이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했죠 오늘. 안 하는데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할 바를 해야 되는데 할 바를 하지 않고 독대도 안 시켜주고 나 무시하고 이런 상황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얘기는 시간에 쫓기시는데 안 해도 될 얘기 같은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오늘 이제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은 친한계 초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친한계도 이번에 재의결하면 부결시킬 거야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번에는 또 몰라. 왜냐하면 이게 부결되면 다음번에 민주당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발의할 거잖아요. 그땐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런 기류를 비슷하게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은근히 용산에 염장을 지른다. 마지못해 협조하는 척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래 보면은 조금 약간 입장이 회색지대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묘한 여운을 남기는데 이럴 때는 촉이 좋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요 주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공천 개입이라는 주장들 많고 김정숙 님이 저랬다면 가만히 둘 수 있었을까. 마이선님 이런 반응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계신다는 거 저희가 잘 담고 있다는 거 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윤한 갈등 이제 무차별적 전면전으로. 무차별적 전면전으로 아니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하는 게 그거 제한적 국지전이라 그러던데 이제 전면전이냐 이러면 난 가슴이 벌렁벌렁 안 나고
주로 이 분야를 많이 봐가지고 요거 중동 사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 요 부분입니다. 이거 보고 거기로 가는 분은 제가 볼 땐 김종대 의원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지간에 뭐 꼰대들 얘기라고 치고 꼰대가 아니고 전문가. 전문가. 네. 전문가 많아요, 한국 사회.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전문가. 아니 자꾸 얘기 세게 하지 말고. 자, 이 얘기가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 지금 김대남 녹취록의 후폭풍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그 무차별적 전면전이라는 이 워딩은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나왔던 그 워딩을 이제 그대로 제가 붙여넣기 한 거기도 한데요. 일단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때문에 여권 내에서 내용이 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비로 본인 대선을 위한 이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당비 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친한계에서는 조직적인 플레이일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또 예를 들면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 한동훈 후보 개인 이미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2030 정치의식 조사 중 한 부분이 이 당대표 이미지를 조사하는 거였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둔갑을 시켰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 사실 이게 이 총선백서 특이외 이 그 대외비 사안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게다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연봉 3억 원의 이 정부투자기관 감사로 임명이 된 만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단단히 파헤치겠다는 심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시라고. 네, 그 한 대표가 현재 감사를 지시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 친분이 전혀 없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 형편없는 보안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탁탁 꽂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또 한 대표를 빼고 용산이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기타 등등을 불러서 만찬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2시간 15분 동안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동훈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지난번 한 대표가 함께 참석을 했던 만찬 때와 좀 여러 지점에서 달랐다라는 점이 부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먼저 또 맥주가 제공이 됐다고 하고요. 또 시간도 45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만찬에 모인 참석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것 역시 지난 만찬 때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저 집합 정치라고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조금 이제 약간 나사가 헐렁헐렁해질 때면 관저 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뭘 자꾸 먹이더라고. 드디어 맥주가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맥주가 나왔고 우리는 하나다. 이럴 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해석합니까 이거를? 그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네. 그게 음주운전. 아니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으니까 별로 안 다가오는데. 없어요? 없는데 지금 모범 베스트 드라이버를. 아니 이거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이러면 시청자들이 짜증나. 그런데 만찬에서 맥주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다. 건배사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말이 그렇지 이거 2시간이 넘는 시간이라고 이거요. 이 시간 동안 한 잔만 먹었겠냐고. 이 가을 밤에. 이거 뭡니까 이거 미나 씨. 네? 얘기를 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일단 지난번에 오미자차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안 먹었다. 이게 사실은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야.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을 하면 술 안 먹겠죠 아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김정일 여기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와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뭘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난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만나면 술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측 대표, 북측 대표 해가지고 정신 바싹 차리자. 그렇죠. 막 삿대질하는 분위기면 술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오미자 마시고 오미자차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편한 자리지 않습니까? 맥주도 마시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한동훈이 없으니 술만 난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안주 좀 더 가져와. 김치찌개도 좀 더 내와. 아유, 좋잖아. 내가 아예 저기 계란말이를 한번 또 해야겠다. 야, 계란 10판 갖고 와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이제 대표된 지가 2달도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이 이제 쭉 이제 좀 있고 완전히 당내가 한동훈계로 재편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생각처럼 한동훈 대표의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당내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원장을 부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특검법이 다시 왔을 때 국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안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주요한 원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하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대표가 과연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당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총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총재인 거고 즉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사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직할로 지금 이제 다이렉트로 통제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고사작전 비슷하게 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대로 고사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랑 밥 먹는 자리를 막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역시 제가 검사 출신은 검사 출신이야라고 생각한 게 이 김대남 씨 건을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김대남 효과라는 게 여사의 어떤 국정 개입을 갖다가 이렇게 규명한다는 어떤 본질 이전에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튄 게 윤한 갈등에 어떤 확 불을 싸지르는. 그렇죠. 이런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검사 출신, 한동훈 특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상황을 그러니까 한동훈 특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특기. 검사 시절부터의 특기. 상황을 재규정합니다. 재정의해요, 상황을. 뭐라고 재정의했느냐? 이것은 공격 사주라고 규정했습니다. 공격 사주다. 김대남 씨가 공격 사주를 했다. 좌파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공격 사주를 한 것이고 이것에는 뭔가 배우가 있을지도 이렇게 접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김대남 씨의 어떤 여러 가지 녹취나 이런 것들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얘기가 주였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공격 사주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격 사주를 했기 때문에 배우가 있을지도라고 얘기하면 이거 검찰의 문법으로 보면 뭐냐면은 아까 좀 얘기하셨지만 윗선 수사예요. 윗선 수사. 윗선 수사까지 가야 되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그 윗선이 있을 수도라는 걸 지금 전제하는 얘기 아닙니까? 친한계 인사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윗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공격 사주 얘기로 가면은 타임라인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총선 백서 팀에서 나온 원래는 공개가 안 된 얘기들을 김대남 씨가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돌렸는지를 어떻게 알았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친윤계들의 반박이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누군가가 아마 자기들의 작전이었겠죠. 폭로를 했고 그 폭로라는 게 일부 매일경제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면 또 나옵니다. 이거 장해찬 전 최고가 라디오에서 친절히 가르쳐줬는데 제목도 가르쳐줬어요. 젠틀하지만 무슨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대표이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이미지다라는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게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타임라인이 잘 안 맞는다는 걸 가지고 역공을 취할 텐데 그러면 그렇지만
윗선 수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윗선 수사 비슷하게 이제 어떤 진상 조사나 이렇게 흘러가면은 거기서 그럼 뭐가 나오냐? 그럼 여기서 이게 별건 수사처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거는 얘기 안 했지만 공격 사주로 재정의한 이 사건을 결국 윗선 수사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면 상황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예고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안 가는 게.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를 지금 예고한 거 다 지금 비슷해요. 네.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넘어오면 이번에는 부결시키는데 다음에는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상황 나는 공격 사주라고 했는데 진상조사를 뿌리 끝까지 하면 다음에는 몰라. 이렇게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다 지금. 예. 여기까지 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온갖 똥폼 잡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란이 미사일을 100개 쏜 다음에 100개 쏜 다음에 네. 지금 나중에는 그러면 200개 쏠지 300개 쏠지 방공망을 완전 무력화시킬지 그걸 한번 알아맞혀봐.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조금 더 해주세요. 평론가예요, 제가. 네. 자, 세 번째 주제를 다뤄야 된다고.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한동훈, 이재명, 조국 운명 달린 10월 16일 재보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됐죠? 네,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크기로만 보면은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국 규모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해 조국 대표도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일 사전투표 개시일 전까지는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고요. 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열린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이 사법 방해 결정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브리핑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끝내라고 그러네.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뭔가 할 듯 말 듯한, 뭔가 한 대 칠 것 같은데 아니기도 하고. 그게 한동훈 대표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거의 야쿠자의 인의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냐. 네. 맨날 전쟁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한다는 건지 안 가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 만의 혜택. 인터넷 비교원 가입 시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웰세이브 비타민 B 제품을 추가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10월 3일 뉴스 리액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김종대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박성재 전 MBC 사장, 주로 재미없는 두 분을 일단 모시되 깊이로서 보완하는 인터뷰 기대해 주십시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비교